일주론 병인일주 들어가겠습니다. 병인일주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죠. 병인일주는 지장간에 병화가 장생한다, 이걸 잘 봐야 되겠어요. 이 인신사에서 장생하는 기물들이 있죠. 인하고 신이 있고, 이렇게 인신사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생, 삼합을 이끌면서 그 중에 중요한 기운을 생하게 하는 그러한 기운이 되는 것이 인신사회인데, 신중의 임수, 사중의 경금, 해중의 간목, 이렇게 해서 이런 기물들이 장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물이나 관이 장생하는 게 아니라 비겁이 장생함으로 그 자체로 굉장히 자존심이나 이런 본인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병신일주라고 하면은 임수가 장생함으로 자존심, 그리고 남자라면은 자식 중에서 큰 자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라면은 본인의 일은 묵묵히 하면서 나름대로 영양가에 있는 배우자 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신사에 있는 그 장생하는 그런 육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일주에서 인중의 병화라는 것은 본인의 기운이 장생한다, 그래서 매우 강하다, 본인의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배속 신살로는 홍염달이 있죠. 홍염달이 있고, 공망이 되는 것이 오미가 공망이다. 수레가 공망이네. 수레가 공망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비세속적인 정신적인 세상에 그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운이 강하고 사회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자기 일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천라지망 해당하는 그런 기운이 공망함으로 그런 세계에 굉장히 또 한순간에 탁 빠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내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편인 되겠어요. 편인이라는 것이 어떤 본인 타인의 어떤 간섭, 이런 걸 용납하기보다 내 위주로, 본인의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쉽지 않은 배타적인 그런 기질도 있을 수 있다. 홍염이라는 것이 프로의 기질인데 도화살하고 홍염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 홍염살 같은 경우는 그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질이 있어서 홍염살이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프로 기질이 있다. 사회생활하면서 매우 잘 살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일지에 인목이 있든 월에 있든 연에 있든 시에 있든 상관없이
다만 그 홍염의 기질을 발휘하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하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 같은 것이 좌오묘유에 배속이 되면서 장성도 되고 도화도 되고 또 뭐냐면은 뭐 수옥살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겹칠 수가 있겠죠. 근데 좌오묘유라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기운 이렇게 봐가지고 그 자체로 인기적인 기운을 내가 몰고 다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도화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끼발산 그런 것이라면, 홍염이라는 것은 목적하는 바가 있다. 어떠한 타켓이 있어가지고 그 타켓을 향해서 꾸준히 나의 어떤 기운을 발산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염이라는 것이 도화보다는 굉장히 프로의 기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도화가 보이지 대다수를 향한 어떤 추파라면 약간의 어떤 자기의 매력 발산을 하는 것이라면, 홍염 같은 경우는 내가 못생겼어도 안 되면 알몸이라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라도 뭐 하고자 한다 그런 개념으로 약간 더 도화보다는 프로의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장생이 되죠. 12운성으로. 그래서 편인과 홍염 장생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의 기질이 강하고 학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러한 기운을 읽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병인일주를 보면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육친은 설명을 해놨는데, 타육친이라는 것은 이제 재물, 그 다음에 재관, 그 다음에 인수, 재성, 식상 이렇게 순서로 보면 되겠죠. 부모가 어떻냐 아니면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떠냐 배우자가 어떠냐 이렇게 안방임으로 그걸 보면 되겠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에 따라서 학문 직업이 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좋은 기운을 쓸 수가 있는가 이제 보는 것이죠. 특징을 갖다가 보면은 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명지상이다. 환하게 비치는 태양은 그 만물을 다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가 있다는 자체로도 이제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무인일주인데 병화가 3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로 뭐냐면 천간만 가지고도 굉장히 공평무사, 여러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편견을 두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은 공평하고 뭔가 도끼로 명확히 가린다 그래가지고 판관하여 본다 이런 것이 사주첩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는 속성을 일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타 간지에 있어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화에 대한 병화에 대한 자의가 일간으로 꽂히면 그것이 본인의 개성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화끈 일변도의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성이 강하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굴복하기를 싫어한다. 뭐 그런 기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다 그러죠.
화의 기운은 오행으로 봐서 예의 배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기질이 또 인목이라는 것이 문명지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더 강하게 본인의 기질이 나타난다. 인목은 이제 인호수를 끌게 되면 화의 기운이 강하죠. 본래가 태양과 같은 화의 기운인데 지지로 인목이 있음으로 해서 더 그런 기질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수레가 공망하다는 것은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공허한 그런 것을 정신적인 면, 종교적인 면, 철학적인 면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있고, 그다음에 장생하는 지지 글자에 일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명, 장수, 건강 이런데 매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글자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이 있으면은 재성을 추구함으로 사업 성향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있다면 이제 관이 되므로 그러한 분야에 인연하여서 직장 생활을 해서 크게 본인의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화가 급한 성격이고 화끈한데 인목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이렇게 목화통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주적인 특징이 그렇고, 그러면 육신적인 부분, 편인과 홍염살, 장생한다, 수레가 공방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타육친의 12운성. 타육친은 안방에서 어떠한 조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재성으로 봐서 경금 같은 경우가 절지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신금이 태지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여자라면 이제 관성이 이제 중요하니까, 임수 같은 경우가 쇠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쇠지가 아니고 병지.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가 욕지에 이른다. 그 다음에 식신이 되는 무토가 생하여 있다. 기토가 사하여 있다.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견 본인의 어떤 12운성을 비교해서 설명했으니까 됐고, 인성 모친이 되겠죠. 모친 인목은 그대로 록하여 있고, 묘목은 왕하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친의 기본적으로 남자 같은 마마보이가 되겠죠. 모친의 기운이 강하고 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묘목도 왕하여 있으므로, 록하고 왕하여 있으므로 모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하다. 여자라면은 마마걸보다는 이제 자수나 해수가 생하는 관계가 돼서 배우자 유정이 될 수 있지만, 남자 같으면은 경금 신금이 절지태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병이일주 남자라면은 그 고부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일지편이라는 것은 인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부친의 기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친은 이런 시기에 인연이 약해지거나 건강이 약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가다가도 이런 일간에 해당하는 일주에 해당하는 이런 사주가 나오면서 태어난 월까지 인묘진에 해당한다면은 그 부친의 기운이 힘을 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친이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사업하면서 잘 나가다가도 급격히 기울 수 있는 이런 사주를 자식으로 난다면은 급격히 기울 수 있는 자식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친의 기운이 절대적인데 그러한 것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친과의 갈등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2002지 내가 내리는 밭이 두 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병인이 있는데 똑같이 병이 있거나 병오가 있고 술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두 분의 조모, 두 분의 모친,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결혼하고서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서 결혼을 하여야 배우자의 관계가 무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타육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남자의 경우 경금이 절지에 이르고 신금이 태지에 이르니 밖에 나가서 기가 세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어떤 애인격의 배우자감이 되면 안방에서 절제에 이르니 살림도 못하면서 매일 아파가지고 골골골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신금이 있다. 신금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와서 태지의 이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기같이 본인의 어떤 그 왕성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남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자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경금과 신금 공이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지로 와서 신금이 왔다. 또는 유금이 왔다. 신금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충을 이루면서 안방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안방에만 들어오면 싸우는 거야, 이런 관계가.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역마의 속성을 가지면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어도 주말 부부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거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배우자운이 매우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금이 있다는 것은 태지가 되면서 나름대로 암합을 하고 있어요.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병갑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에는 경신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견인을 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유금이 있다면 그래도 원진이고 태지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견인하는 힘에 의해서 인연은 오래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축 같은 게 와서 이렇게 또 병신합하는 요인이 되죠. 이것도 보면은 그 굉장히 유정한 모양이라 병신합으로 끌어 견인하는 기운도 있지만 축하고 인하고는 갑기합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갑기합.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강한 견인력이 있다. 이 시장간에 보면은 무게합, 병신합, 그 다음에 갑기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이 있다면은 굉장히 이것도 배우